시청자 여러분, 일주일 만에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감동이 있는 시간,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말의 온도가 바로 마음의 온도일 텐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의 온도는 과연 몇 도가 될까요? 훈훈하고 따뜻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대화가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열어갑니다.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 함께 모셨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 한 목사님 뉴욕 다녀오셨어요? 예. 네, 뵙고 싶었습니다. 아, 예. 저는 거기 가서 일정이 바빠서 그런지 뭐 한 분도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네.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위로가 안 됩니다. 네, 이병걸 집사님이 제일 보고 싶어 하셨어요. 네,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신지 몰랐는데요. 한 목사님 안 계시니까 이병걸 집사님께서 원래 사람이 없어 봐야 그 사람 존재를 안다 그러잖아요. 지난주 안 계셔 보니까 대화의 수준은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좋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리웠습니다. 너무 침울해 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제 토크도 말리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이 이렇게 딱 앉으셔갖고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빨갛게 입으셔갖고 이렇게 딱 중계하듯이 딱 멘트만 하시는데 뭐 이렇게 다음 단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지금 2명 죽인 거 알아요? 2명을 죽였어, 2명을. 한 목사님보다 비주얼로는 더 멋지신다는 걸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니까 뭐. 네, 목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으십니다. 네, 한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병걸 집사님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시는데 너무 친하게 좋아하는데. 아까 좀 말씀 좀 나눴는데 굉장히 똑똑하시고 인품도 너무 좋으시고. 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안 했었는데. 네? 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한 목사님 왜요? 네, 오늘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또 얘기하길래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모르는 성경 지식이 있구나. 가나안 성도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를 안 갔어? 안 나가서 온 걸 모르고.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감동이 있는 토크로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오늘 주제를 우리 데이빗 전도사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처음부터 좀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데 요즘 그 한국에서 아내와 딸들을 살해한 한 가장의 얘기가 충격적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 간부셨는데 실직을 하신 바람에 그 충격과 또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해서 자기도 자살하려고 하면서 자살하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먼저 죽였다는 그런 안타까운 또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보면서 나름대로 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이분의 나이가 저희 나이와 이렇게 좀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공감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주제는 중년 실직. 네, 중년 실직. 우리가 뭐 이렇게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 아주 피부로 실감하는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목사님 상황을 목회하시면서 직접 경험하실 것 같아요. 예, 한국은 이제 청년 실업이 문제고 중년 실직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지만 그 이슈화되기에는 오히려 좀 약간 가려져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친구들도 사실은 굉장히 요즘 직장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한국하고 비교해서 나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알게 모르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중년이신데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잃었든지 혹은 그 회사 자체가 구조조정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안정된 직장이라는 게 그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한두 분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곧 다시 다른 직장으로 이렇게 옮기시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여기 미주 지역에도 생명의 전화에 오는 그 건수 중에 저는 뭐 청소년 문제 이런 게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직업 문제가 제일 많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민 왔었을 때 80년대에는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실직을 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잡이 있지만 여기 와서 좀 더 나은 생활 또 내지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은행에 있으니까 네. 그 한국에서 실직해서 오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여기서도 일을 하시다가 실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뒤에서 이제 옆에서 볼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먼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한국 이민자들의 많은 분들이 자영업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네, 직장 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에 주는 임팩이 더 세요. 네. 예. 이병글 집사님도 그런 생각하셨죠? 이민 오셔서? 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제가 음악 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일단 또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30개월 정도를 그 요거트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네. 요거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두 군데에서 일을 했는데 한 오너였는데 두 군데 가게가 있어갖고 여기 지금 방송국하고 가까운 데하고 네. 디즈니랜드인 데서 일을 했어요. 새벽에 한 5시 반인가 6시쯤 나가서 11시 정도 오전 11시에 끝나는 일이었는데 제가 그 일을 제가 언제 해봤겠어요? 물론 아르바이트는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기계를 닦는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근데 닦기 시작하는데 많은 생각하게 되죠, 사실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일 시작한 지 한 2주 만에 그 한국 사람이 저를 오너가. 네. 정말 업신여기는 말을 막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병신 취급하더라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제가 베이시스트입니다, 뮤지션입니다를 얘기하면 더 웃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새 태어나서 그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리치고 싶잖아요, 사실. 나한테 그렇죠. 자존심이 그런 있잖아요. 생각 근데 들죠. 가족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참고 30개월을 제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저를 슬슬 무서워하더라고요. 독한 인간이다 싶어서. 중년실직하게 되면 다른 것보다 마음이 제일 아파요, 사실. 자기 그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이민을 오면서 실직하는 상황이 됐는데 자연스럽게 실직하게 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의 짐이 더 크더라. 네. 그래도 잘 이기셨잖아요. 잘 이기고 있습니다. 저는 뭐 네. 지금 제가 성격이 좋은 편이라 좀 좋은 게 있어요. 적응이 빠른 편이라 잘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잘 지낸 거죠. 그 기간. 네. 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역도 그렇게 한인들이 많은 지역은 아닌데요. 그래서 작은 한인 교회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도 한 교회 목사님께서 사임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주위의 목사님들이 다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함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 목사님 뭐 어떻게 사실 거예요? 페이먼트 어떻게 하시고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죽게 맡겨야죠. 뭐. 네. 참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제가 꾸는 꿈 중에 두 가지가 제일 꾸기 싫고 그 꿈을 꾸면 벌떡 일어나는 게 있어요. 나 하나 맞힐 것 같아요. 뭐예요? 하나는 군대 다시 가는 거? 아니 영장 다시 영장 나왔다. 영장 다시 받는 거. 그만 누구나 다. 군대라는 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뭐 이런 것 같지만 잠깐, 그 정도로 지금, 젊은이다. 군대 얘기- 그런데 우리 여기까지? 군대 얘기 한번 해요. 나 진짜 할 말 많아. 난 할 말 없어요. 군대 안 갔다. 군대 얘기 한번 해. 알았어.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갔는데 교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텅 빈 공간에서 나 혼자 가는 그 교회. 그게 굉장히 소스라쳐 놀라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게 사모님도 이제 안 사실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너무 이른 인생- 새벽 아니었어요? 아니요, 인생이 그때 이제 깨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이 인생은 역시 혼자구나 뭐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은 교인이 다 떠난 교회에 혼자 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이제 완전 실직한 그 상태예요. 그때
아마 제가 그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실직을 했다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일단 뭐 내가 뭘 잘못했는지 믿어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는요, 젊을 때는 뭐 젊을 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는 다 옆에서 그래요. 괜찮아, 젊을 때 고생 사서 고생이야. 근데 나이 들어서 실직하면 전부 똑같이 얘기해요.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든 정신적인 고통이. 그리고 너무 힘든 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중년보다는 그래도 그 잡잡기가 더 쉽잖아요. 그런데도 저 교회에서 주위에서 보면 실직을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평균 보내는 이력서가 1000통이에요. 1000통 보내야지 잡이 걸려요.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도 6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다시 잡을 잡는데. 근데 중년이 실직을 하면은 중년은 더 잡잡기 어려운데. 그렇죠. 참 그리고 아까 뭐 목사님도 그 이제 그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교회를 사임하게 되신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목사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보면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회 위에 전 평생 목회만 했는데 네. 실직하고 목회 위에 다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면은 얼굴이 잘생기셨잖아요. 아 그래요? 아 안 되는 감사합니다. 얘기구나. 웃어줘야 되는 얘기예요.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해요. 방송에서는 사실을 얘기해야 돼. 아니 만들지 마세요. 아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네. 업돼 있는데 좀 다운 좀 네. 시켜드릴게요. 네. 이게 아마 목사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직장하는 사람들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실직을 하는 그 순간, 네. 제가 미국 은행에서 한번 봤고 한국 은행에서 한번 봤는데 미국 은행에서는요, 딱 아침에 가면은 앞에 이렇게 딱지가 하나 붙어 있어요. 예, 이렇게 무슨 뭐 노란 딱지가 붙어 있을 때도 있고 어디다? 빨간 딱지가 잘 컴퓨터 됐어요. 모니터 앞에. 모니터 앞에. 예, 컴퓨터를 켜도 켜지지가 않아요. 와. 그리고 잔인하다. 딱 그러면 이제 딱 앉아 있으면 누가 와요. 이제 인사과에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가 됐습니다. 얘기 안 해줘요 미리?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못하죠. 비밀이 징후가 생각할 수 있으면은 있습니다. 징후가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예, 가져가는 미리 이제 가져갈 수가 예. 있으니까 딱 그래서 이제 그런 징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와서 당신은 실직됐습니다. 정리 20분 드립니다. 하고 나가세요. 딱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봤고요. 한국은행에서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거기서도 너무 이렇게 냉정하다. 딱 오셔가지고 오늘 실직되셨습니다. 정리하시고 나가주십시오. 딱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충격받고 나가잖아요. 대단하다. 그러면 진짜 나갈 때 참 그 마음이. 이 가장이 자기 그 가족을 갖다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거는 그때 그 충격을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잠시 이렇게 무아지경에 빠져요. 네. 내가 일생 이뤄놓은 거를 맞아요. 하루 아침에 한 순간에 네. 20분 안에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우리 드라마 얘기 한번 하는 게 있잖아요. 그 무슨 드라마였지? 미생에서 보면 그 왜 그 미생 드라마에 나온 얘기예요. 그 실직한 그 미생의 그 주인공의 상사의 그 상사였나 봐요. 찾아와서 이제 밖에서 맞아요. 대포 한잔 하시면서 딱 네. 이러더라고요. 너 회사가 전쟁터라고 했냐? 밖엔 지옥이다. 딱 이런 말이 정말 와닿았었어요. 그 얘기가 지금 다시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IMF 때였어요. 한국에서 되게 옛날 얘기인 것 같지만 지금 뭐 IMF랑 특별히 좀 다를 거 없다고 봐요. 솔직히 경제가 어려운 거는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이분이 뭐가 좀 어색해요. 뒤에 탔는데 운전하고 가시는데 클락션을 너무 많이 울리시는 거예요. 아니 뭐 차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클락션 울리시나 봤더니 저 멀리서 차만 하나 들어와도 클락션을 빵 누르시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내려왔다 올라가기만 해도 멀리 있는데도 클락션 울리시길래 아 이분이 운전하신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아 택시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막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가 무슨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뭐 얼마 전에 은퇴하셔갖고 그래서 얘기는 이제 은퇴로 시작했죠. 근데 이분이 사실은 자기가 실직했다고 그러는 거야. 정리해고 됐다고 그러면서 택시를 몰기 시작하는데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상황이 뭐였냐면 갑자기 이분이 또 갑자기 멀쩡한데 빵 그러는 거예요. 뭘 보고 빵을 했냐면 공사 중이란 팻말을 보고 빵을 그러니까 사물이나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맨홀 뚜껑 보고 빵 공사 중 폐물. 그러니까 이분은 이 택시 기사랑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팁 많이 하잖아요. 네. 한국은 팁 문화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팁을 두둑히 드리고 내렸어요. 그리고 운전 좀 제발 조심하시라고. 근데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내렸어요. 아 진짜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생각 나네요. 그 실직 후에 스트레스 레벨을 조사해봤더니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성에 견줄 만한 스트레스 레벨이 나왔다고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요. 전쟁 때 경험하는 것, 뭐 그런 스트레스 레벨을 말하는데. 아니 그 요번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요번에 네. 가디나에서 그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그 아들이 전쟁 후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외상 때문에 네.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 네. 거 봤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실직 후에 또 다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제 다른 잡을 찾는데요. 재취업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재취업은 사실 더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면 최 전사님, 그 데이빗 전사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네. 은행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지점장으로 계신데 만약에 그 실직을 당하시면 네네. 그러면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잡으실 수가 있나요? 그 속에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경우를 본다면 저는 항상 여기서 그만둬도 다른 데서 내가 일할 거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겠지만 뭐 은행이 아니면 난 교회로 돌아가지 뭐 이런 얘기 네.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도 항상 저는 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은 있는데 저희 쪽으로 오지 마세요. 아, 굉장히 반대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어떤 상황에 많이 취해지냐면 그 재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저희 은행에 인터뷰를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지션이 하나 오픈을 하면은 보통 한 10분 정도를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은 그 10분 중에서 두세 분 정도는 젊은 분이지만 한 70%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저하고 진짜 나이가 많으시구나. 비슷하거나 저보다 많은. 그러면 이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오히려 은행으로서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자기 경험에 따라서 항상 높은 페이를 갖다 원하세요. 그렇지 아무래도.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만큼의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실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그런 반면에 젊은 친구들의 그 이력서를 보면 이 사람들은 경험은 없지만 왠지 뭔가 은행이 빨리빨리 지금 변해가는 그 시스템에 잘 맞춰서 같이 성장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요. 네,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반면에 변하고 특히 컴퓨터니 뭐 영어를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지만 이런 걸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나는 게 벌써 매니저들의 포지션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 재취업이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데이빗 전사님 그 경험하신 걸 보면 그런 분들 중에서도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이분은 꼭 뽑고 싶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네. 예. 그럼 어떤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력서를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자기 가지신 실력, 네. 그 다음에 경험 이게 이제 얼굴에서 나타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뭐 어떤 거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태도. 예, 태도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그 포지션의 페이가 많지 않은 경우에 딱 말씀드렸을 때 얼굴색이 확 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요? 자기가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은 임금에도 일을 하겠다라는 뭐 저한테 맡겨만 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일하는 그 자체로 저는 즐거움 그런 얻겠습니다. 고용을 하세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저- 태도가 구멍이 제일 있긴 중요하네요. 있네. 구멍이 예, 있긴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네. 뭔가 그 스페이스는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번 실직하시고 쉽지 않죠. 나면은 다시 도전할 때 그렇게 그런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 저희 그 형님이 엔지니어신데 네. 한 몇 년 전이죠. 그 실직이 되셨어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잡을 찾으시는데 3년을 못 찾았어요. 3년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홈디파 같은 데 가서 잡을 찾으려 해도 문제가 뭐냐면 전부 오버콜로 봐요. 그렇죠. 오버퀄리파이죠. 그러니까 하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너무 그 힘이 들어서 그 트럭 운전을 배우셔가지고 이게 트럭을 몰고 다니셨어요. 트럭 운전이 진짜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죠. 예,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운전하시다가 어떻게 잡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재취업이 다행히 돼서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신데
제가 옆에 지켜보면서 야 먹고 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직장이 있다는 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이것도 은혜구나. 그런 걸 제가 그 옆에서 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뭐든지 해야 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고르고 뭐 그러면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실직을 하게 되면요, 아버지도 힘들고 어렵지만 가족들도 함께 그 고통에 빠져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미국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한번 레이오프 단체 해본 적도 있었어요. 그러시구나. 교회에서 네. 또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날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집사람 옆에 타고 저희 뒤에 그 아이 하나 있었을 텐데 애 태우고서는 집으로 가는 그 롱 드라이브였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막 가면서 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당장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살까 이러고부터 시작해서 뭐 경제적인 문제 그때 당시는 막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억울하고 화나고 막 이렇게 막 속상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확실히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위기를 같이 맞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대신 가정만이 그 위기를 같이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때 보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남편이었고 또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던 그런 그 위치에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무너졌을 때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사회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더 무서운 곳이고 그때 가정과의 관계, 즉 자기가 집안에서 가지고 있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내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가 그 얼마큼 이해해 주느냐. 사실 집안에서도 충격이기 때문에 아내가 진짜 이 사람 뭐 믿고 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큰 실망을 하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질 때 남편으로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이 그 품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가정이 품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래도 교회는 분명히 그 네. 품어주는 게 맞고 그것이 공동체의 의미 같아요, 목사님. 그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는 그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 중에 네. 하나가 보통 실직을 하신 분들은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공허하기 때문에 네. 교회에서도 예전에 하던 그런 일들을 놓으실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맞아요. 제가 이제 찬양팀도 해보고 그다음에 또 성가대도 이끌어보고 해보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성가대 대원이면은 그 대원의 역할을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복돋아주고 찬양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자기 맡은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걸 갖다 좀 더 드림으로써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는 실직했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할 일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덕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겨줄 수 있다면 교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희 형님이 실직했을 때 그 제가 그때 이제 교회 개척하고 형님이 같이 조인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덕을 제가 가장 많이 봤어요. 형이 실직을 한 그 3년 동안 제가 덕을 가장 많이 본 게 정말 할 게 없으니까 맨날 교회 일.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네. 형 시간이 많이 남으시니까. 예. 근데 그는 형님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우울증에 빠지거나 그렇죠. 그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보다 교회로서는 너무 힘이 많이 됐어요. 예, 이제 그런 것. 근데 사실 그래요. 예. 제가 청년들하고 좀 지내다 왔는데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늙어본 적이 없다. 젊은 건 나도 해봤다. 나만 해봤다 늙어본 거. 늙어봤다 나는 젊어봤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 출발이다 말하자면 분명히 이 중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능력, 힘 맞습니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그게 맞아요.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남아서만이 아니라 예.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 지혜 교회에 엄청나요, 예, 진짜. 예. 예.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까운 소스들이죠. 예. 네. 네. 좋은 말씀들 다 그냥 잠잠히 잘 들었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중년 실직 해당 경험자예요. 경험자. 네. 네. 그래서 중년 실직 당한 사람들은 위로가 안 돼요. 그렇죠. 일단 먹고 살 수가 없는데 무슨 좋은 말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현실인데 가족들이 찡얼찡얼 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가장들이 온정 제정신이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준영은 실직, 물론 제가 하는 말도 역시 지금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 위로가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빨리. 내가 뭐 고향에서는 이렇게 위대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좋은 미래가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 뭐 자꾸 옛날 생각하고 왕년에 이랬대는 좀 저랬대는 좀 이따고 얘기해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내가 지금 요것도 닦는 사람이면 나는 그냥 요것도 닦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제일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한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가족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한 목사님이 얘기해 주셔서 번뜩 딱 드는 생각인데 우리 와이프가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와이프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잖아요. 옛날부터 봤던 사람이고.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요거트를 닦기 시작하니까 본인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 원래 잡이 있고 전문성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위로도 하루 이틀이지 위로가 왜냐면 현실로 다가오면 그 위로가 되겠어요? 맞아요. 당장 이불이 없어갖고 음료수 하나 못 사 먹는 현실이 있으면 그 해당되는 가족들이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자가 짜증내기 그렇죠. 시작하고 열받죠. 한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불화가 생기고 뭐 남자가 돼서 이러면 그냥 파탄 나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우리 와이프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0개월 하는 동안 제 프라이드를 살려주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가만 보니까 여보 오늘은 기록 세웠네 이런 말 어저께는 40분에 닦았대는데 오늘 35분에 닦았어. 와 대단하다. 여보는 뭘 해도 된다. 막. 아니 여보 때문에 히스패닉들 잘렸어? 그럼 그렇지. 여보 살살하라 그랬잖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혹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계속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생활이 처음에 저 미국 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무리 짧아도 3년, 길으면 5년 걸린다고 자리 잡는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랬는데 정말 3년 넘게 5년 가까이 지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집에 있는 아내들이 잘해주셔야 돼요. 남자들한테. 남자들한테. 아니 쥐꼬리만큼 이따오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아내 자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주제를 잘 얘기한 거예요? 다른 아내들을 욕보이면서 우리 아내 자랑을 어제 제가 그 성경공부하고 온 그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이제 직장 실직되고 꽤 됐어요. 가정도 있고 아들도 둘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이게 재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 롤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형제를 보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 형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진 것 같아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렇죠. 거기다 이제 막 자존심도 있었던 그렇죠. 다 무너지니까. 거기다 이제 집안도 굉장히 좀 완전히 의사 집안들. 아버지, 큰아버지, 뭐 사촌들이 다 의사인 집안. 그래서 자기도 의대 공부하다가 삐딱해서 이제 다른 일 하다가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2년 정도 기간 동안에 형제가 너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참 잘됐다 싶더라고요. 저 형제는 직장에 된 게 참 잘됐다. 왜냐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고 진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 진짜 크리스찬 외에는 할 수 없는 말이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보기엔 영적으로는 기회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살할 정도로 힘든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살할 정도로 힘든 거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 시편 73편이 사실 이 여기 딱 경우에 딱 맞는 그런 시편은 아니지만 그때 이 아삽이 쓴 시인데 그 시에서는 그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뭐든지 다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그럼 자식이라도 잘못될 줄 알았는데 자식도 잘 되고 죽을 땐 고생할 줄 알았는데 죽을 때도 너무 행복하게 죽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기다 대입한다면 이건 나 열심히 살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를 활용해서 나뿐 아니라 가족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데 길은 막히고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믿음이 있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지금
그 한 얘기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의 마지막 그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역시 한 목사님 컴백하시니까 제가 말이 막 터이네요. 한 목사님 계셔야 돼요. 저희 말씀하셔서 제가 바톤을 좀 받으면 제가 그 힘든 시기를 회복하는데 아직까지도 쓰러지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데는 아내의 힘도 있었지만 그 시기가 저한테 복이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왜냐면 묵상했죠. 저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물론 제가 그렇게 훌륭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저한테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십니까?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보면 물론 많은 묵상을 했어요. 근데 훈련을 시키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너 어디 가나 지금 이 CTS처럼 이렇게 털지 않니? 좀 닥치고 있어라. 왜냐면 영어도 안 되지. 미국에 계속 있으면 한국말도 까먹어요. 좀 듣는 훈련. 그리고 그 이민자들, 타국에 와서 사는 그 이민자들의 실상. 그리고 또 이게 부유한 국가이지만 부유한 국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의 실상. 그렇죠. 이런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니까. 네. 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신앙생활은 더 열심히 하게 돼서 지금 너무나 옛날 일들이 저한테 이 요거트 인생은 베이스를 30개월 친 것보다 더 귀한 30개월이에요. 그 30개월의 훈련으로 나온 게 요 정도가 된 거예요? 미워. 해달래며. 그래서 이 중년 실직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지금 책이 생각이 나는데 해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인생의 그 은퇴는 해프타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수명이 짧았지만 지금은 보통 수명이 80이니까 60에 은퇴하면 이제 잡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쓰고 30년을 쓰고 이제 20년 동안 내지 25년 동안 또 전반전을 했다면 해프타임을 통해서 이제 후반전에 30년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반전만 준비할 게 아니라 해프타임 후에 후반전까지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도 전반전만 준비하지 말고 해프타임까지 생각을 하고 후반전까지 생각을 해서 내가 은퇴 후에 또 어떤 일을 할 건가도 미리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도전이었어요. 거기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다는 예와 아시겠지만 그 독수리가 70살을 사는데 그 이제 조건이 있대잖아요. 네. 30살, 한 35살 됐을 때 탈바꿈을 해야 된대잖아요. 그래서 뭐 알아요. 불이 다 뽑아야 되고 이 손톱 다 뽑아야 되고 깃털을 다 뽑는 데잖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요? 예, 그걸 해내면은 그래서 한 1년 정도, 1년, 2년 정도 그 아픔을 견뎌내면은 앞으로 30년, 40년 잘 살고 그거를 못 해내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실직이라는 것도 딱 그 시기에 오기 때문에 40대든지 50대든지 아니면 60대든지 50대 많이 온다면은 그 기간이 그거를 할 수 있는 힘들 때니까 어차피 죽을 정도로 힘든데 그때 이제 자기 탈바꿈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하나님이 또 들여서 쓰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해프타임이 그렇게 적용이 되겠다 싶네요. 네. 오늘 중년 실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우인태 목사님. 네. 중년 실직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절호의 기회이다. 그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 전사님. 예, 그 은퇴라는 말이 리타이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타이어는 타이어 갈아 끼는 거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만약 실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또 내지는 은퇴가 다 시기가 온다면 타이어 갈아 끼고 새로운 마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 갖고 살 수 있다면 이런 실직의 문제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렇지 않은 분들을 많이 못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일반적으로 실직은 인생 실패라고 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뭐 일반 세상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어쩌면 뭐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직업이 나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면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실패를 이 직업과 이렇게 연관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산하는 거지 세상이 내 인생을 결산하지 못해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또 하나의 스테이지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인생에서 의미 있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그 반응한 것이 바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되고 그것이 타이어를 교체하든지 혹은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계기가 되든지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남을 위한 봉사의 인생으로의 전환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 속에 또 하나의 길이니까 실직하신 분들 앞에 안 보이시죠? 정말 그 마음을 생각하면 뭐라 위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깜깜한 것이 차라리 하나님 없이 걷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계시니까 깜깜해 보이지만 사실은 밝은 길입니다. 네.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거 생각났어요. 위패를 보니까요. 거기다가 사장, 교수, 대통령 이렇게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위패에는 그냥 성도, 집사, 장로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리고 목사. 네. 사실 신앙의 가장 큰 업적은 그렇죠. 삶의 가장 큰 업적은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병걸 집사님 항상 기대돼요. 마무리할 때 저는 어쨌든 뭐라고 얘기하실까?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진짜로.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경험자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자기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래 잘하던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시고 꿈을 접지 않으시면 지금 하고 있는 잡은 언제나 세컨 잡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특히 아내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립 서비스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닦는 일이었잖아요. 세제를 만지고 우리 와이프가 고무장갑을 살 때 저한테 그렇게 신경 많이 썼어요. 뭐 미제로 살까 한국제로 살까 빨간색으로 살까, 왜 저번에 빨간색이 안 뚫리고 좋다 그랬잖아. 이거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제 직업을 완전히 인정해주는 그런 거 아내들이 많이 도와주는. 박수 한번 쳐. 다음번에는 집사님 말고 아내분. 아니 우리 와이프가 나오고 싶대요. 내가 방송만 하면 뻥 치지 말라고. 내가 나가야 된다고. 방송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높이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낮추실 때도 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높이실 때 찬양하고 낮추실 때는 감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의 삶도 승리한 인생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해주신 우리 공감 토크 친구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